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세계적 멸종 위기종이죠. 자이언트 판다 2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던 국내 유일의 판다 한 쌍인 암컷 아이바오와 수컷 러바오 사이에서 아기 판다 한 마리가 태어난 건데요. 이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지난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에 보내준 선물입니다. 아기 판다는 암컷인데요. 키가 한 16cm 조금 넘고요. 몸무게는 200g이 채 못 됩니다. 어른 판다의 800분의 1 수준이라는데요. 이렇게 작게 태어나는 만큼 초기에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세계적 희귀종인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낳았다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유쾌요.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유쾌요.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란 끼 유쾌요.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자체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졌습니다. 오늘은 의성군의회 백광우 후반기 의장, 그리고 예천군의회 김은수 후반기 의장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미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트럼프가 지지율 만회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고 또 대중국 강경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전 세계 금융자산 가격, 특히 요즘 중국 증시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더 벌어졌네요. 1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계속 지지율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가장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경제입니다. 경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부분에 대한 지지율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세에 있었는데요. 네. 이번 주 들어와서는 경제 부분마저도 우세가 좀 사라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하루 2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좀 늘어난 상태고요. 또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경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예약이나 교통체증, 실업보험 신청과 같은 데이터를 보면은 다시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경합주에서 마저 지금 위기에 몰려 있고요. 공화당이 텃밭인 남부 지역에서도 지금 열세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 전과 현재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바이든이 공격적인 그 복합 경제 그 플랜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좀 열세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실추된 지지율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승부수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이 교체가 됐고요. 또 예. 8월 24일까지는 새로운 선거 전략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반격 카드는 경제 빅뱅 계획입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급여세 감면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급, 학자금,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포함됐고요. 예. 이제 법과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17년 만에 사형 집행이나 이민 제도를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은 아직 17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했군요. 이걸 네, 지금 그래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모든 미국인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대중국 강경 정책인데요. 예.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250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그 훈련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산당원과 가족을 포함한 3억 명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키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 서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쓰면은 아무래도 지지율 반등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반전 카드 강구 중이긴 한데 글쎄요, 이 트럼프의 이러한 승부수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쓰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열세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전까지 부의장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 부의장 경기 회복을 믿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현재 국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들이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트럼프의 도박도 실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경제 정책 면에서도 이제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 공약 핵심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 슬로건을 보면요, 빌드백 베터, 그러니까 더 좋은 재건이라고 합니다. 경제 정책의 공약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증세, 분배, 그린, 일자리 창출인데요. 중소 제조업체와 노동자를 지원하기 주기 위해서 4년간 7천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투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의 23% 이상을 발주하고요. 이 발주받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블루칼라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7달러 25센트를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주는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동맹국가 협력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품 공급망,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망을 바꾸는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기물 배출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최소 5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 증세, 분배, 그린, 일자리 이렇게 뭐 전통적인 진보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트럼프의 마스크 얘기 좀 해볼게요. 그동안 트럼프 하면 이제 약한 지도자로 비춰질 수 있다. 마스크를 쓰면. 그리고 또 보수층에서 이제 반대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인가요? 돌연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권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ABC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미국인이 67%로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때문에 미국인 사이에서도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현재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6월 말에 골드만삭스가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한다면 GDP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와 같은 민간 기업을 비롯해서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같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정책들은 아무래도 사후 약방문 성격이 짙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완패를 인정하는 이런 태도로 나온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마스크를 쓴 이유, 그러니까 지지율 회복,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썼는데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군요.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소식 좀 들어보죠.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을 좀 웃돌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중국 주가도 헐헐 날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계속 될까요? 네,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쇼크를 극복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이는 손이죠. 중국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창출해준 덕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에서는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상품권도 발행했고요. 또 상용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형 트럭에 생산된 3분의 1을 중국 정부가 사줬던 게 아무래도 생산이라든지 투자를 늘렸고요. 예. 여기에 철도나 부동산 개발과 같은 공급 정책도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부진은 현재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무리한 생산 동료로 인해서 정자 기기 같은 경우에는 재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도 중국 정부는 소비가 성장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주도에 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 중국이 내놓는 정책이 5G 기지국 건설을 20만 개에서 현재 60만 개까지 더 늘려주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 초고압 송전선 건설과 같은 이 디지털 인프라 쪽에 올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성장을 보여준 중국인데 역시나 중국 정부의 이 엄청난 돈풀기 덕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코로나 이전과 다른 좀 질 높은 성장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중간재나 자본재가 한 90% 되고 있는데요. 예. 부품이나 원자재를 중국에 보내서 중국 근로자를 이용해서 가공한 뒤 다시 선진국에 수출하는 이런 가공 무역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내수용 소비재는 한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선진국 경기가 하나둘 경제 활동이 재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화학,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수송 기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문제는 내수용 소비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진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로 인한
접촉적 소비와 관련된 그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좀 늦은 경기 회복이 찾아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이제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다들 아실 텐데 중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뭐 너도 나도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 증시가 화랑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정책 시장이라고 하고요. 뭐 중국 주가를 관제 주가라고 할 정도로 정부의 그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데요. 예. 최근 그 중국 증시를 부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중국 정부 생각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뭐 디지털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 자금을 증시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막대한 인프라를 하다 보니까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소비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강한데요.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남 민심이 자기한테 향할 것을 우려해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증시로 봤던 것이고요. 예. 또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를 자극시키면 자본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미국의 투자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미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르고 있고 일본에서 와다나베 부인 그리고 미국에서는 탈레 커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중국 개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인민 투자가들이라고 하는데 위챗이라든지 틱톡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너도 나도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다 뛰어들고 있는 중국 증시군요. 자, 오늘 말씀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3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가 됐죠. 오늘은 의성군 의회와 예천군 의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성군 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된 분이죠. 배광우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소감 한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예, 우리 의성군이 어려운 시기에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력해서 의성군 의회가 6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 의성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의성의 가장 큰 현안이 통합 신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관련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의장님. 네. 지금 어떻게 좀 해결 실마리가 좀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9일 남았잖아요. 네네. 예예. 뭐 언론을 통해서도 뭐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아직은 신공항 최종 부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사회 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만큼 결실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통합 신공항 유치는 의성의 100년 대계, 의성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하나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군의회도 뭐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지평부와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의성군 군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천재 일류의 기회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후보 지역 유치를 위해 지평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공항 유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우리 저 도민들이 알고 있기로 김영만 네. 군의 군수가 지금 군의 우보 단독 유치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의장님 그 군의 군수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얘기를 좀 해보셨어요? 저는 안 가고 우리 부의장이 한번 다녀오고요. 부의장이 한번 다녀와 보고. 저는 전 의장님들 몇 분 만나고 예. 왔죠. 예. 요즘에 뭐 보니까 도지사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장들이 지금 상당히 설득전에 들어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안동 시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이렇게 김영만 군의 군수가 고집을 계속하면 단독 유치하겠다 고집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그러니까 무산돼도 좋다 이건가요? 김영만 군수 입장은? 저희들도 아직 상세하게 구체적인 거는 잘 알지를 못하죠. 왜냐면 군하고 의성군이 대화가 단절된 지가 좀 시간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고. 하하. 지금 뭐 이철 지사님께서 어제부터 출근하고 계시는데. 예. 공무원 접촉 금지령을 내려놔가지고. 예. 그래서 뭐. 군에서요? 단절되는 상태죠. 예. 군의 군수가 이제 군의 공무원들한테 만나지 마라. 네.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군의군 입장에서도요. 네. 완전히 이렇게 무산되는 것보다는. 네. 의성군이 공동 후보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의성군 단독하려 하다가. 예. 그래도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생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 유치 신청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성에서 많이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양보. 좋은 시설도 그쪽으로 다 보내주겠다고. 네. 예산도 뭐 우리도 양보 3천억을 뭐 반반 하자는 것도 우리가 좀 양보도 하고 참,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 도민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칫하면 이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경상북도나 국방부 또는 군의군에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공항 유치가요. 의성 군의 문제만 아니고 대구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 과정에서 뭐 발생한 갈등, 뭐 피로감, 뭐 이런 것도 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립하고 반목하고 다 끝내고 군의하고 대구 경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의회에서도 뭐 홍보에 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소지역주를 벗어나가지고 우리도 후손들에게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뭐 결정해 주시기를 뭐 간독히 바랄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요. 지금 뭐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배광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거 지금 100%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아니, 김영만 군수, 아니, 무슨 뭐 감정 문제가 좀 있습니까?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라도. 이건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렇죠. 예. 뭐 도민들 전체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도대체. 네. 자, 향후 의정 활동에서는 또 집행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네네.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뭐 의회하고 집행부 수레바퀴가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또 김일수 군수님께서도 뭐 의회를 뭐 참 존중해주고 항상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여태껏 유지해 왔기 때문에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방법은 뭐 달라도 의성 발전과 국민의 독립 증진 목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로 저 어려운 민생 문제도 해결하고 집행부 대립하고 갈등하는보다는 상생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공동 가치를 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예. 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 당면 사항을 협의하고 민생 문제 해결 위해 가지고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해결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의성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코로나19로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 거리 두기와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잘 우리 국민들이 따라 주셔가지고 그래도 의성군이 처음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안동도 마찬가지지만 의성도 굉장히 많이 번졌는데 지금은 청정 지역 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후반기 의성군 의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좀 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예. 9일 남았는데요. 통합신공항 이 문제. 네네. 조만간에 좀 좋은 낭보가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의장님도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의성군 의회 배광우 의장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예천군 의회로 가보겠습니다. 예천군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은수 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예천군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 여성 의장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자, 특히 여성 의장으로서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먼저 존경하는 예천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또 8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저한테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우리 예천군의회에서는 지난 6대 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던 권전숙 의장님 이후로 제가 두 번째로 여성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더욱 좀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큰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긍정적인 자극제로 삼아가지고 여성 의장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하더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예. 그나저나 이제 후반기 의장 맡으셨는데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전반기 때 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천군 의회. 예. 지금 뭐 의회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는 저희들 동료 의원님들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뜻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동료 의원님들 뜻이고 저희들이 예천군을 이제는 정말 군의회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지금 저희들 각오입니다. 예, 뭐 예천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전 국민이 예천군 의회에 실망을 좀 많이 해서요.
좀 네.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맞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 지금 기초의회에 보면 이제 여성 의원 비율이 아직 30%가 채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다 이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 경우는 이제 총 4명, 1.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초의회는 오히려 생활 정치를 잘 펼칠 수 있는 그 여성 의원이 더 필요할 것도 같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김은수 의장님 생각하시기에 여성 의원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기가 높은 장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자료에 따라서 그렇게 비율이 낮잖아요. 예, 예. 근데 7대 의회에 비해서는 이번 8대 의회 28.2%가 여성 의원인데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가가기에는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도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선출된 여성 의원이 1.4%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의원으로 진입 후에도 사실상 의회 내에서 의장단이나 각종 상임위원장 등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제가 봐서는 벽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예. 또 여성들이 정치 참여 의지를 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 아직 그리고 이쪽 지역이 사실은 보수적이잖아요. 예, 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 여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여성들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많은 여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과 또 여성들 또 자녀들을 위한 특화된 정치를 더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은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은수 의장님이 몇 선이시죠? 재선입니다. 재선이신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의원 생활 하시다 보니까 아직도 지방의회에 유리천장이 있다는 걸 실감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성 스스로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을 좀 해주셨네요. 자, 예천하면 또 현안이 되는 게 지금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예천과 안동의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오래 전부터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은수 의장님께서는 이 예천 안동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뭐 사실 경북도청 이전 무렵부터 안동시에서는 예천 안동 간 그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요구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2016년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 중에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천 안동 간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었고 또 예천군으로서는 통합 논의에 앞서기 전에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신도시 원도심 간 상생 발전이 먼저라는 것에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 인구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야말로 어엿한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 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의견들과 다양한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요구라든가 여가 활동과 문화적 욕구 충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현재 예천군 현안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신도청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좀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아이고 의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천군 의회 김은수 의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절기 대서인데요. 이맘때쯤 더위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더위보다는 절기에 맞지 않게 큰 더위 대신 비가 몰려왔습니다. 올여름 장마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장마 전선에 동반된 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방을 덮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장마비도 국지성 호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강수 지역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는 시기적으로 장마가 종료되어야 할 시점인데요. 올 장마는 변동성이 좀 큰 만큼 다음 주 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보된 바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0도, 한낮에 23도 예상되고요. 안동 현재 기온은 22도, 체감온도 23.7도, 습도는 92%입니다. 날씨였습니다.